예, 사과대추나무 앞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사과대추나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오늘은 이제 사과대추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예, 지금 빨갛게 한참 익어가고 있는데, 너무 잘 익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잘 익은 것들은, 이렇게 잘 익은 애들은 수확을 하고,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익은 애들은 수확을 하고, 아직 덜 익은 애들은 좀 놔뒀다가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1년 동안 이제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공유도 드리고 했는데요. 지금 일반 복조대추는 이제 거의 다 수확을 했고, 지금 이제 한참 이 사과대추들이 이제 한참 익어가고 있는데요. 얘네도 익어가면서도 굉장히 커져요. 굉장히 커지고, 당도도 올라가고, 또 요즘 햇빛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익고 있는데, 이 사과대추는 수확할 때 한 전체 기준으로 한 2분의 1 이상 익으면 뭐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, 뭐 계속 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저는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, 3분의 2 이상 익었을 때를 권장을 드리거든요. 이 정도가 이제 3분의 2 정도 되는데, 그럼 아주 당도가 아주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조금 빨간 기운만 있는 거는 조금만 더 놔둬도, 며칠만 더 놔둬도 이 정도는 익어 가거든요. 근데 맛이 조금 이렇게, 얘네도 좀 달긴 하지만 그래도 며칠 더 놔두면 당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놔뒀다가 따면 좋고요. 이렇게 이제 익을 때 보면 햇빛을 잘 받는 부분 쪽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, 햇빛을 안 받는 뒤쪽으로 가면요 또 이렇게 하얗게, 하얗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. 이런 애들 햇빛 때문에 그런 건데,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 빨갛게 물 들어가긴 하지만 햇빛에 있는 쪽 애들이 더 잘 빨리 익고 빨리 물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, 이제 왜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은 잘 안 익지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좋고, 어 지금은 얘네는 이제 병충해 방제를 잘 처음부터 해줬기 때문에 얘네 이게 따서 먹어보면요 안에 벌레가 전혀 없습니다. 이 복조대추는 대신에 보면, 복조대추 같은 경우는 이 소독을 잘 못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벌레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씨앗 부분에 이 썩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괜히 먹을 때 조심스럽게 먹게 되는데, 사과대추, 뭐 저희도 이 사과대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. 소독을 잘 안 하면 안에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,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방제를 처음에 이제 잘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, 뭐 우리 시중에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사과대추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것들도 많아요. 굉장히 계란 많은 것들도 많거든요. 그런 것들 사서 먹으면 또 아주 영양가도 있고 좋으니까, 요즘 이게 사과대추가 인기가 많은데, 저도 이거 다 따면 굉장한 양이 될 것 같아요. 전에 촬영해서 보여드릴 때도 이 나무 한 그루에 한 7, 800개,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0개 정도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아주 많이 열려서 이거 따가지고 뭐 저희 가족도 먹고 같이 또 나눠도 먹고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사과대추고요. 이쪽에 한쪽에 이제 제가 지금 복조대추를 이렇게 좀 따서 말리고 있는데, 복조대추는 확실히 크기가 다르죠. 예, 달라요. 이 작죠. 어, 대신에 이 복조대추는 조직이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건조해서 이제 먹어도 달고, 나중에 그 요리할 때나 또는 대추차 끓일 때, 삼계탕 할 때, 그럴 때 이제 얘네를 넣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사과대추는 이 말려도 얘네는 약간 스펀지 같은 좀 성질이 있어서 이게 조직이 이게 치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사과대추는 말려서 이렇게 먹질 않는 대추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생과로 먹자. 생과 이렇게 따서 얘네는 냉장실에 잘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익은 애들은 더 놔두면 이제 익으니까 이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 사과대추는 먹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은 애들은 따서 김치 냉장고나 냉장실에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그렇게 먹게 되고, 지금 이제 사과대추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아마도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온도가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진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추워지는 건데,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네도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낙엽이 이제 지게 됩니다. 이렇게 이제 파랗던 잎들도 이 수확을 하면서 자기네도 이제 이 겨울을 대비하려고 이 나무에는 물을
뿌리 쪽으로 다 내려가게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잎이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이제 가지만 남게 될 텐데, 지금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가지들 속에서도 앙상한 가지만 이제 남게 되는데, 이제 그때부터가 내년도 이제 이 대추나무 키우는 거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, 이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는 한 12월 정도부터 합니다. 빠르면 11월인데 11월은 잘 안 하고요. 그리고 너무 이제 이 물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물이 가지에 있는 물들이 뿌리로 다 내려가 있을 때, 그래서 가지가 잘라도 물이 안 나오는 때에 가지치기를 하면 좋은데, 보통 그 시기를 저는 빠르면 12월, 좀 늦으면 1월 정도에 가지치기를 해줘요. 그러면 이제 한 얼마 안 남은 거죠. 한 이제 2달 정도 남은 건데, 그때부터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, 그때부터가 한 해 농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 같은 경우 미리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가지치기 하는 방법들을 또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가지치기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이유는 사과대추 나무는 새순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새순가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, 자, 근본적인 거는요, 보통 저희가 이런 대추나무를 심을 때는 이 집의 어느 공간에 특정한 이 정원의 한 구석이 됐던 어느 공간에 심거든요. 이게 야외가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, 이 나무가. 예, 굉장히 커요. 그러면 그 공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 이 한정된 공간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대추는 열립니다. 이 가지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놔두면요, 오히려 이 가지가 뭐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새순이 나오고 하면서 확률적으로도 떨어지고 안 열리는 것도 많지만 열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대신에 공간을 무지무지하게 차지하죠.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이유고, 그러면서 이 또 한정된 공간에서 얘네가 뿌리가 활착이 돼서 그 안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거기서 최대한 많은 양의 이 대추를 수확을 하려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고, 아시다시피 이 대추나무는 정말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갑니다. 예, 지금도 요 뿌리도요, 저 밑에까지 막 내려가 있거든요. 이 다 밑에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다 흡수를 하는데, 막 저 밑에 이런 데서 막 뿌리에서 싹이 나와요. 그 정도로 이 세력이 좋은 이 과일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대추를 수확을 하고 나면 잎이 떨어지기 전에 위에 한번 또 웃거름을 줄 거예요. 유박도 이제 줄 거고,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냥 저는 NK 복합비료도 이렇게 뿌려주는데,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겨울을 나면 뭐 지금도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좀 물을 좀 같이 주면서 스며들게 하면은 조금씩 빨아서 먹고 있다가 봄에 되면 아주 이제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, 그렇게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감사 비료라고 하거든요. 이런 데서는 수확을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비료를 이제 준다고 하는데,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을 나면 봄에 이제 따로 더 뭐 웃거름을 주거나 이러지 않고 그 힘으로 다시 또 얘네가 한 해 동안 커가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한참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, 저 높이 있는 애들은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이게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건데요, 위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관리해 주기가 어려워요. 저도 이 나무를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더 유인을 해줬어야 되는데, 오히려 밑에하고 겹칠 것 같아서 그냥 놔뒀더니 저 높은 데서 열려가지고, 저런 애들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보통 한 2m 2.3m 정도 선상에서 잘라가지고 밑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야 나중에 순짓기나 이런 거 할 때도 편하고, 또 이렇게 과일을 딸 때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안 자라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예, 이 수확할 때가 힘들어요. 수확할 때도 힘들고 나중에 순치기 또 관리할 때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
자, 사과대추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 농사에 이제 끝 마무리를 하는 날인데 한 해 동안 잘 키워서 수확도 잘 나게 돼서 급 기쁘고, 이 수확을 하고 나면 또 내년에도 한 요 정도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, 올해 같은 경우 저는 아주 대풍년이어서 잘 열렸는데 내년에도 잘 열릴 수 있게 또 관리를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